수많은 피해자가 캄보디아 범죄 구역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예,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과 폭행 등으로 숨지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꼴로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숨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그 지인들에 따르면 범죄단지에서 손톱을 뽑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고문이 자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다른 단지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규모는 각 단지별로 천차만별이고 그 안에서 로맨스 스캠, 비상장 주식, 해외 선물,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협력을 이제 강요받아서 하다가 실적을 내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고 장기 매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적 없으면 장기 매매를 당한다. 그렇습니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빚을 졌는데 성과가 안 나면 장기를 팔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일단 눈부터 건드린다. 다른 장기는 이식자를 찾는 과정이 까다로운데 각막은 비교적 이식이 쉽고 단가도 꽤 비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단지에 있을 때 국경지대로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다 끝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캄보디아가 아닌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지에서요, 실제로 이 한국인 피해자들 구조에 나섰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분인데 이 선교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취업 사기로 온 그 두 친구들이 팔려 가는 중이었었어요.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에서 탈출을 해버립니다. 본부차 안에서 감시가 좀 느슨했나 봐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가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거든요. 막 140, 150 이상 막 밟고 내려가서 친구들을 빼내서 그날 밤에 시아누크빌 신공항으로 가서 제가 이제 먼저 출국을 시켜줬죠. 2년 전만 하더라도 2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 벌써 50명이 넘어갔으니까 그 숫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동 중에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을 한 청년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줬는데 2년 전만 해도 20건 정도 했는데 올해 지금 이제 11월도 안 됐는데 50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이 시아누크빌 한인 회장이 현지 사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로도 활동 중인 오 회장은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난달 25일에 한국 대사관에서 구조 요청 전화를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탈출한 한국인 청년 2명을 구조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들이 중국인에게 끌려가던 도중에 휴게소에서 탈출을 해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고, 여기서 대사관이 오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다행히 청년들을 무사히 만나 귀국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 회장은 현지인 범죄단체에는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한국인들을 데리고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인 범죄단체에는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조한 한국인만 벌써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도 안 됐는데 벌써 50명이 넘는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더 증가를 했던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도 내 딸, 내 아들 캄보디아 갔다가 연락 안 된다, 지금 급하게 돈 필요하다, 이런 전화 받았다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사람 모읍니까? 수상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인 납치 고문 그리고 심지어 사망까지 한 사건이 이렇게 국내에도 알려지고 파장이 일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온라인상에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요, 최고의 고수익 일자리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평균 월급이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 지난달 한 직원은 4,5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서 감금이나 폭행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은 없고 안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만요, 어제 하루에 무려 20건가량의 구인글이 게시가 됐는데, 이뿐 아니라 참여자가 8천여 명에 육박하는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구인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에서 3,500을 사회초년생이 특정한 경력 없이 이렇게 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글이잖아요. 외국에 설마 가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고수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경단 이런 것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자경단 활동을 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이 있는데요. 한 남성의 이 신상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리땡땡이라면서 실명이 공개가 됐고 34살에 키는 160cm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단체방 운영자는 대학생 박 씨를 살해한 핵심 인물로 이 리 씨를 지목을 했는데요. 이 주장이 또 관심이 가는 건 이 단체방에서 앞서 보셨던 박 씨가 마약을 강제로 복용하는 피해 영상이 처음으로 공유됐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방은 2년가량 운영이 돼 왔다고 하고요. 박 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남아에서 벌어졌던 여러 관련자들의 신상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사적 제재다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요. 현지 수사가 쉽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에 피해자나 가족들의 제보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자경단까지 게다가 글쎄요. 이거 뭐 내가 직접 가서 실체를 파악하겠다 이러면서 그 범죄 단지로 떠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BJ라던데 거긴 왜 간 거예요? 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남성 BJ, 그러니까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현재 범죄 단지를 찾아가서 생방송을 그 범죄 단지 앞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석방하라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범죄 단지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그 BJ 얼굴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고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가서 뭐 저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자,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에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해서 다음 주에 캄보디아 측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도 오는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상황입니다.